공개 총살? 아이들이 있네. 공개 처형이 있으면은 어느 날 이제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을 다 이렇게 운동장에 모이게 해요. 1학년을 제외한 소년단에 입단한 아이들, 2학년에 보통 입단을 하는데 입단한 아이들은 오후 2교시가 끝나고 운동장에 모여서 사형 구경을 간다는 거예요. 맨 앞줄. 네, 정말 잘 보이는 곳에 애들을 앉혀요. 아, 사형장에 말로만 듣던 사형장에 왔구나. 정말 너무 가까이 앉아가지고 냄새까지 다 날 정도로 정말. 최근 김정은 정권 주민들의 처형이 2배 더 늘었다. 자, 이게 강철 선생님, 그러니까 이게 처형이 굉장히 더 늘어났다라는 거네요. 그 김정은 정권 들어서 이제 네. 그 주민 처형이 2배가 늘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아마 이제 경제난 때문에 또 이제 북한 체제가 이제 흐트러지기 시작하니까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일반 고위 간부들에 대한 그 처형은 이제 공개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또 이제 일반 주민들은 비밀 처형을 많이 한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북한 내부에 그 스마트폰이 많이 이제 돌기 때문에 이런 공개 처형들 다 이제 찍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 찍은 공개 처형 동영상들이 외부에 유출되게 되면 이거는 이제 김정은 정권의 인권 침해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스마트폰의 이 확산 때문에 공개 처형을 이제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자, 강철 선생님, 네. 이 공개 처형이 어쩌다 이렇게 생기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공개 처형은 원래 김일성 때부터 이제 시작된 건데 네, 원래는 이제 경제범들 가운데 살인자들을 주로 공개 처형을 했었어요. 그러겠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정치범들이 생겨나게 된 것은 이제 김정일 때부터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이제 뭐 예를 들면 남한 드라마들을 이제 녹화해서 이제 팔아먹은 사람들, 또 탈북을 도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정치범들을 또 공개 처형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마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네. 그 함경북도 해령 지역에서 탈북자 가족을 넘긴 한 브로커가 잡혔습니다. 근데 그 브로커를 쏴 죽이는데 원래 북한의 공개 처형은 그 사람을 묶어놓고 밧줄을 이제 눈, 가슴, 다리를 묶고 이제 군인 3명이 나와서 3발씩 그 밧줄을 쏩니다. 머리 3발, 가슴 3발, 다리 3발을 쏘는데 그때 그 브로커를 90발을 쏴가지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악질로 이제 해가지고 90발 쏴가지고 죽였는데 그게 약간 특이한 방식이 있었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대표적인 공개 처형이 이제 평양 자라공장 지배인하고 비서. 그러니까 김정은이 자라공장에 갔는데 자라가 별로 없고 다 죽었어요 그때. 네. 또 화가 나가지고 막 고함 질렀는데 그 다음 날 끌어다가 다 죽였습니다. 아니, 자라가 없다고 죽이면 어떡해. 그리고 이제 김일성, 김정일 동상에 불을 비치고 있는데 정전 때문에 불이 꺼졌어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물어서 이제 인민보안성 국장을 갖다 처형시킨 때가 있었고. 그러니까 연기 안 좋은 게 쥐 때문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그 소위 수령님을 모시는 그런 사업을 소홀히 하게 되면 이거는 바로 갖다 처형시키는 그런 일이 되겠죠. 아니 근데 이게 공개 처형의 결정은 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이 사형 같은 것을 뭐 시, 군, 뭐 도마다 한다 해서 그 도에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죄인들에 대한 문건을 따로 써서 꼭 중앙에 보고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일반 탈북, 뭐 일반 교화형 뭐 3년, 4년 이 정도는 뭐 시 보안서나 뭐 국가보위부 이런 곳에서 정리를 하는데 살인이나 이런 중급 범죄에 대해서는 밤 늦게라도 그에 대한 문건을 다 써가지고요 중앙당 비준을 받아다가 하기 때문에 그 사형 지시는 말 그대로 김정은이가 내린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개 처형을 나는 직접 본 적 있다는 분 손 들으십시오. 오, 직접? 자, 수업 시간인데 선생님이 학교 대운동장에 다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진짜 전교 학생들이 다 운동장에 모였어요. 학교 운동장이요? 네. 근데 어디 간다는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단체로 다 이끌고 간 곳이 해방산이라는 곳이었거든요. 해방산은 이제 주로 이제 뭐 이런 사형 많이 그런 집행하는 곳인데 학생들이 키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맨 앞줄. 네, 정말 잘 보이는 곳에 애들을 앉혀요.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묶이고 나온 사람이 말뚝에 묶이는 거 보고 알았어요. 아, 사형장에 말로만 듣던 사형장에 왔구나. 정말 너무 가까이 앉아가지고 냄새까지 다 날 정도로 정말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어우. 소방면 1월 10일
대공부 여수의 박수를 비롯하여 올해 1월부터 2월 말 현재까지 시민들 속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이름과 가수 노래와 한때 개보스럽게 지지한 연례관과 이름과 가수 노래의 롱코스트 국민학교를 포함한 그런 나수들이 방송되었습니다. 붉은 녹화물과 녹화물을 운영공간을 지나가거나 수용을 주는 것은 그것이 크던 작든 우리 사이비를 끌어버리고 일단은 결수를 도와주는 용납 못할 원동입니다. 어떤 주인공하고 형벌에 의하여 사형에 이르기까지 엄격히 처벌한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근데요, 이 북한 주민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게. 발이 처형이지 지인이 그렇게 죽는 걸 보아야 되고. 근데 여기에 공개 처형에 이상한 원칙이 있다고요? 이소연 씨. 네, 공개 처형으로 인해서 더욱 공포에 떨고 있는 북한. 북한의 공개 처형은 아주 이상하고 독특한 방법으로 공개 처형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북한만의 주민 공개 처형 제가 낱낱이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범겜을 찾아라. 한 명을 처형하여 100명을 교양하겠다는 공포 정치를 하고 있는 북한. 그래서 북한은 사소하고도 다양한 제목으로 북한 주민들을 공개 처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걸리면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 시범 게임이 뭡니까? 북한 주민들이 아주 그 영어에 대한 이거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네. 시범 게임 하는데요. 사실은 제대로 말하면 시범 케이스라는 말이에요. 케이스 같은 경우. 네. 예.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욱더 잔인하게 처형하라. 북한은 가장 구강무도한 방법으로 처형을 하게 한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김일성 시기에는 기중기에 사람을 매달고 하는 교수형과 섬동복을 입힌 상태에서 밑에 장작더미를 놓고 하형을 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에는 총소리를 울려야 한다는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서 한 사람에게 9발의 총탄을 쏴서 공개 처형을 했는데요. 그것이 더욱더 잔인해져 99발을 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김정은 시기에는 나체 상태로 세워놓고 공개 처형을 하는 등 북한의 공개 처형은 더욱더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좋네요. 미쳤어요. 세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들도 다 참관하라. 잔인하다. 모든 것을 숨기려고 하는 은밀한 북한이 아주 발빠르게 공개하는 것이 바로 공개 처형인데요. 이 공개 처형에는 북한의 기업소, 회사, 청년 조직, 인민반 같은 조직들이 다 참관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공개 처형 맨 앞줄에는 가족들이 무조건 앉아서 이 공개 처형을 참관을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북한의 공개 처형은 주민들을 교양하고 통제하게 한 방법으로 그 공개 처형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오늘날까지도 총성이 멈추지 않는 북한의 공개 처형 하루빨리 멈추길 바라면서 이상 이소연이었습니다. 저기 일본에도 시범 게임을 찾아왔는데 북한 사람들이 그 조금이라도 죄지은 사람들이 시범 케이스를 제일 두려워해요. 맞지. 야, 정서를 내! 하게 되면 무조건 그 지역에서 10명이면 10명을 무조건 청산을 하게 되면 그 실적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10명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정말 더럽게 운이 나쁜 사람들은요. 옆집에 그 무슨 뭐 팬티 한 장을 훔치고도 모든 집들 이렇게 집돌이범 이래가지고 또 큰 범죄도 아니잖아요. 다 덤을 씌우는 거네요.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주의의 그 얼굴을 정말 낯을 저기 흐리고 이런 남들은 그냥 반혁명 분자로 몰아가지고 우리는 인민의 이름으로 처단한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도 22살짜리 2명의 남자에다가 빵빵빵 이마 3발 가슴 3발 쏘는데 우리는 진짜 애들은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도 야 너희 몇 명을 인원 동원해. 그다음에 인민반은 인민반들 야 너네 동원해. 야 대학교 너네 뭐 200명 동원해. 그러니까 동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기 싫어도 가서 그걸 봐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1살 때 교장 선생님이 그 학생들을 운동장에 다 모이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교장 선생님이 사형 구경을 간대요. 저는 그때 깜짝 놀라가지고 사형을 구경을 간대요. 그래서 경성군에 가면 경성군에 용천다리하고 용천철길인데 그 사이에 이제 그 강가 옆에서 총살을 하거든요. 다 갔죠. 애들을 앞자리에 쪼르르 앉혀요. 그러더니 그때 봤던 게 이제 그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었어요. 남자의 죄목은 뭐였었냐면은 그 공장에서 구리를 훔쳐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중국으로 밀수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제목이 이제 북한을 전복하기 위한 죄, 즉 반역죄. 그때 그 남자가 기억나는 게 눈도 안 가렸어요. 그냥 입에다 재갈만 물리고 묶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그 사형의 공식이 있는데 총살을 3발을 쏴요. 3발을 쏘면은 마지막에 그 죽은 사람의 모습이요 무릎을 꿇은 모습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죽어서도 죄인은 나라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여자였는데 이분은 이제 탈북을 하셔가지고 중국에서 그 남한 선교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게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가 잡힌 이후에 또 이것도 그 반역죄, 여자도 동일한 방식으로 처형을 한 거예요. 한 11년도에 봤거든요. 탈북 1년 전이죠. 그때 군인을 시범결 걸렸는데 탈북시켰어요. 브로크는 아니고 국경경비 연설 여러 선거 죄밖에 없어요. 근데 시범결이 걸린 거라 분대장이 딱 주민들 안 보고 군인들만 다 못 와요. 무슨 죄 총살한다 하면은 군인 3명 나와서 딱 3발 9발 쏘는데 부모는 제일 앞에 앉혀요. 딸 한 명 있고 아버지 엄마 있고 아들 한 명 있는데 아들이 총살이죠. 그러니까 4명이 앉았는데 엄마 그 자리에서 완전 졸도하는 거라. 아버지는 완전 그 정신 나가갖고 이거 덜덜 떨고. 근데 앞에 군인들 얼마 안 되니까 야 가까이 보는데 나도 어떤 생각하면 털이 막 서는 거 있죠. 막 털. 내 앞에 막 밤에 한 며칠 동안 꿈이 계속 나타나. 아유, 그렇겠지. 제 생각에 금옥 씨도 굉장히 많은 장면을 보시고 또 수용소에 있었죠. 경험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제가 9살 때 본 게 그 사람이 직동이라는 데 나가서 좀 식량을 구해오려고 나가다가 잡혔는데 그분을 이제 총살을 안 하고 겨수형이라고. 목을 매는 거예요? 저희는 14호 대동강하고 이방거리라는 거리 그게 처형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14호 그 다리에 대동강에 가면 10m, 20m 간격으로 보드나무가 있어요. 네. 그 보드나무에다가 강목을 이렇게 이렇게 박아놔요. 이렇게. 그래서 박아놓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매놓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넌두렁이 이렇게 경사지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 맨 경사지 제일 낮은 데는 이제 어린 학생들로 이렇게 놓고 이제 전 부모님도 앞에다 놓고 사람들 보게 하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 외에는 다 인민반에서 다 돌아다녀. 인민반장, 지구반장이 어느 날 어디서 사용을 하니까 나오는 거고 학교에서도 이제 전부 다 모아놓고 나가고 해요. 근데 그 앞에다가 어머니랑 남동생이 있었는데 거기다 앉혀놓고 이제 주민들 보고 돌로 때리라고 해요. 돌로. 돌로 그 사람 묶어놓은 분을 거기 대동강변이라 거기 돌이 많아요. 자갈이랑 이런 큰 돌이 많은데 아니 일부 중동 지역에서는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거 돌을 던져요? 맨 처음에 그 사용 제목을 알리면서 너네는 총알이 아깝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니네 총알 한 방을 구할 돈이면 석탄을 몇십 톤을 팔아서 총알 하나를 구하니까 니네는 개나 짐승보다 못하다는 식으로 이제 돌로 이제 엄청 그거를 때려요. 그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통사고 나서 이렇게 누워 있는 사람을 봤을 때 그 충격이 너무 오래 갔었어요. 트라우마. 사실, 예. 여러분은 어땠겠습니까? 사실 마을 사람이 총살당하는 거를 들었고 봤는데 형석 씨, 이 충격이 남아 있죠. 그렇죠.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제일 싫어했던 소리가 경적 소리. 경적 소리가 나면은 그때 그 사형장 그 장면이 눈앞에서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한창 그것 때문에 고생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제하고 진짜 가깝게 다니던 아저씨를 지금 총살한다는데 그때는 총살한다는 거 모르고 한 달 전까지도 저희 집에 왔다 갔단 말입니다. 근데 인민반에서 무조건 다 장가해서 우리 세대주가 날 데리고 지금 그 우리 철도 옆에 공간에 지냈거든요. 거기다 지금 사람을 떡시 하는데 상상외로 그 아저씨가 지금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 놀라서 저 아저씨 진짜 총살하는가 총 딱 쏘는 순간 나는 훌 졸도 먹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기억 안 나는데 흔들어서 깨나 척보니까 그 사람 벌써 총에 다 맞아서 지금 가만히 다 이렇게 툭 많은 정도에 내가 지금 정신 차렸다. 그때 그 기억이 있잖아. 너무하니까 지금도 솔직히 이렇게 지나가던 경찰들이 이게 거리다 북한에는 권총 다 차고 다는 그 권총만 봐도 저 총. 지금도 그 권총만 봐도 후두두하고 그래 나 어찌가 요란한 소리만 나도 항상 그 생각. 그 손죽 씨가 그래서 그랬는지 왜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써 있었던 게 되게 네. 우리 재밌고 웃긴 얘기인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바로 지금 네 줄로 닫고 나왔는데 그 횡단도로 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 걷는 길이었는데 이 현수막에다가 무단 횡단을 잘못해서 사랑하는 가족하고 헤어지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하도 이렇게 적글에 썼단 말입니다. 사랑한다는 표현들 거기다 썼지. 그다음에 무단 횡단은 그 사람 벌써 인권을 존중해 준다는 소리나 같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래, 야 이게 세상에 이런 데 다 있구나. 우리 진짜 눈에 잘 띄지도 않는 그냥 무단횡단,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질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멈춰서 그냥 가만히 봤어요. 감동을 받아서. 아니 뭐 사실 공개 처형 자체도 굉장히 저는 미개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가족들을
가족들 눈앞에서 지금 처형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처형을 한 후에 그럼 이제 가족들은 어쨌든 그 복수심을 가지고 있을 텐데 가족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그 처형하고 부모님이 보름인가 한 달 있다가 그 동안에 이제 지금 인민반이나 지구에서 이제 여기를 말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막 그러겠지. 그 여름에는 이제 문을 다 열어놓고 살거든요. 네. 이렇게 출입문을 열어놓고 사는데 지나가면서 저 집에 아들 도망치다 잡혔대 뭐 이러면서 이제 뒷소리를 하고 하니까 그 엄마는 부모는 이제 한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에. 이제 그거 받고 이제 본인이 자살해서 죽는 것도 있고 이제 동맥을 끊어서 죽는 분도 있고. 못 살게 만드는 거네요. 네, 사람. 그리고 또 어떤 한 분은 이제 어느 날 일어나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을에서나 보안원인들이나 말하면 너네도 이제 자식 교육 저렇게 하면은 어느 날 저렇게 없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궁금한 게 보통 어느 정도 기간에 한 번씩 그렇게 사형이 일어났는지 대략이라도 뭐 1년에 한 번 정도인지 아니면 뭐 분기마다 할 때도 있고요. 1년에 2번씩 할 때도 있고 그때 북한 당국에서 이렇게 막 이 컨트롤이 안 된다. 그냥 교양만으로 안 된다 하게 되면 무조건 총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뭐 매 달마다 할 때도 있고 분기마다 할 때도 있고 그때 다른 거예요. 저는 98년도였었는데 그때가 제가 이제 그 인민학교 4학년 때였는데 그때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이제 한 번 봤던 경우였어요. 아니 근데 수현 씨 하나만 좀 추가해서 물어볼게요. 왜 이렇게 공개 처형이 더 잔인해졌을까요? 뭐 어떤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까? 북한의 공개 처형이 더욱더 잔인해지기 시작한 것은 네. 2007년도에 조선농락 888 무역 청국에서 있었던 오문혁 총살 사건입니다. 이 사람 사건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북한의 공개 처형 형태를 보게 되면 3발, 6발, 9발을 사서 공개 처형을 했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북한의 구호나무, 즉 북한의 그 혁명 역사를 표방했던 구호나무를 중국에 팔아먹었다라는 죄 때문에 99발을 쏴서 공개 총살했기 때문에 북한 함경북도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김정은 시대에 와서 간부들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그 장성택의 부하였던 장수길 리용아 부장, 거의 간부죠. 이 사람을 죽이는데 비행기를 쏘는 고사기관총을 걸어놓고 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사기관총은 총신이 4개가 달렸는데 이 총신 하나에 60발이 들어갑니다. 총알이. 그러니까 고사총 한 대에 240발이니까 녹대를 걸어놓고 녹대로 쏘게 되면 1000발이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뼈도 안 남겠다. 따닥따닥 하는데 없어졌대 시체가 완전. 그러니까 이걸 목격한 북한의 고위 간부들이 정말 막 밤새 통하고 막 그냥 막 악몽이 시달려가지고 난리가 났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고위 간부들 죽일 때 전부 다 고사기관총으로 죽이다 보니까 이게 김정은의 정신세계가 이게 정상이 아니다 이게 미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공개 처형하는 것도 굉장히 끔찍하지만 그 공개 처형하기 전의 모습도 더 끔찍합니다 사실. 맞아. 그러니까 처형장으로 끌려 나올 때 이미 맞아가지고 몸이 만신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민보안성 이제 국가안전보위성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이제 죄수 가운데 사형수로 판명난 애들은 전부 다 팔다리가 또 꺾여 있습니다. 팔다리가 딱 팔다리가 꺾인 상태에서 다 누워 있어요 그냥. 그래서 사형장에 끌려 나올 때 보게 되면 항상 이제 자기 발로 나오는 경우는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끌고 나옵니다. 이렇게. 다 탈구가 됐다고 예, 보는 다 게 탈구돼 있기 때문에 끌고 나와서 세우는데 이미 너무 맞아가지고 만신창이 돼 있기 때문에 이미 제정신이 아니에요 원래. 그러니까 70년대 때 처형할 때는 그렇게 때리진 않았어요. 죽일 때까지. 때리지 않다 보니까 입에다가 솜을 박아놨는데 솜을 내뱉으면서 막 김정일이 욕을 막 합니다. 사형수들이. 그래서 생긴 게 뭐가 생기냐면 70년대 때 처형할 때는 그렇게 때리진 않았어요. 죽일 때까지. 때리지 않다 보니까 입에다가 솜을 박아놨는데 솜을 내뱉으면서 막 김정일이 욕을 막 합니다. 사형수들이. 그래서 생긴 게 뭐가 생기냐면 솜 대신 자갈을 물리기 시작해요. 자갈. 그러니까 돌을 갖다 입에다 물리는데 입을 안 열니까 강제로 이빨 딱 까가지고 지금은 사형수 100%의 돌을 물리기 때문에 입을 아예 벌릴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척에 맞는 장면도 끔찍하지만 이제 사형장에 나오는 그 죄수의 모습이 너무 끔찍해가지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잔혹한 공개 처형이 지도층에서 말하는 그 공포심은 제대로 심어준 겁니까? 그러니까 90년대 후반에 300만이 아사할 때 체제가 훈들훈들했거든요. 그러니까 훈들훈들한 체제를 바로 세운 건 공개 처형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공개 처형을 무질서하게 하면서 사람들을 잠재운 거죠. 통제를 했다고. 예, 통제해서 했고 최근에 김정은이 하는 공개 처형은
자기를 둘러싼 이 고위층들이 자기를 무시하기 때문에 이런 공개 처형을 통해서 길들이기를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과거의 아버지 김정일이나 지금 김정은이나 자기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공개 처형을 활용했다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의 김정은은 좀 과도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공포가 약간 분노로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많은 고위층 간부들이 탈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도 사실 군인들도 그렇고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제 공개 처형을 하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외부와 완벽히 단절이 됐었던 그 시기 때 이 공개 처형을 해서 통제하는 것과 지금 시기에 이 공개 처형을 해서 얻는 통제력이 이게 같을까라는 생각이 전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더 생각이 반발이 들었었거든요. 생기고 이럴 네. 수도 있는데요. 북한에서 공개 처형은 사법적 심판이 아니고 사상 교양입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그걸 보고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걸 경고죠. 워닝이고 경고인데 문제는 거기서도 다 보셨겠지만 재판관이 있고 변호사도 나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변호사는 철저하게 100% 죄인 편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변호사는 변호를 하는데 죄인 편을 들지 않고 당국 편을 드는 겁니다. 거기 민간 변호사가 없고 다 관변 변호사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죄인은 그냥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그 사람을 지탄하는 사람이고 그 사상교양이 되는 거죠. 지금부터 보실 영상은 조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왜요? 북한 내부 통신원이 실제 북한의 이제 공개 재판과 공개 총살 장면을 본인이 직접 북한 내에서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직접 김성미 대표에게 보내온 영상인데 이게 좀 충격적이라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영상을 좀 보시죠. 대박. 오늘 우리는 경례하는 김정일 장관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온 나라 전 세민이 한가정 행시설이 되어 서로 돕고 이끌며 화목한 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되지 않은 이런 불건전한들이 특별한 개인이기주의에 물려도 우리의 이 화목한 대가정을 의리프고 있으니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따라서 이런 자들은 마땅히 법에 따라 엄격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아니 무슨 지역 주민 행사처럼 따라서 오늘 기준시정에서 제기된 대상들에 대한 처리를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대상들은 앞으로 해야 됩니다. 물순 녹화물을 시청하게 만들면 징용공장 노동자 가구, 군중주의고 취업자 노동자 평진가 보다. 북한 사회보장자 아니 뭐 녹화물을 봤다고 옆에 나눠줬다고 불러? 아무리 물력에 눈이 어둡다 해도 당연히 10kg을 위해 아직 아버지 어머니 품에서 응석을 거려야 할 어린 소녀를 새조기목표 사정없이 머리를 내리쳐 죽이는 이런 것을 어떻게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마땅히 공화국법에 따라 국민의 이름으로 단호히 처리돼야 아니 영상물 봤다는 거랑 지금 살인범하고 같이? 예, 헌재에서 지금 공개 재판을 이러면 안 되지. 공개 총살? 아이들이 있네. 이게 이제 통신원들이 찍어서 공개 재판했을 때 곧 총살도 있겠다. 저기 지금 살인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신경을 쓰고 좀 지켜봐라 했더니 3개월에 총살까지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저는 총살을 직접 봤어요. 제가 한 8살 때인가 그때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써붙여요. 몇 월 며칠 인민 공개 처형을 하니까 와서 봐라. 근데 저희 집 앞에 서악산이라고 산이 이렇게 걸작인데 걸작이 안에 처형장을 만들고 북한은 나무가 많지 않으니까 거기서 쫙 앉아서 봤어요. 근데 3명을 그 자리에서 공개 재판은 그 자리에서 처형을 해요. 근데 3명인데 뭐냐면 이 사람들 죄가 소를 농장에서 소를 몇 마리 잡아먹었어요. 농장에 있는 걸 죽여가지고. 그리고 학교에 여자 선생님들 숙직소잖아. 거기에 들어가서 훔쳐가고. 그래서 이런 놈들은 뭐 우리 인민들과 같이 있을 수 없다. 인민이 적이다. 그래서 사형에 처한다. 근데 3사람이 묶어서 나오는데 입에 재가름을 들어가는데 이거 비틀비틀 이렇게 힘이 없어요. 근데 나무를 이렇게 3개 박아놓거든요. 거기다 묶어가지고 쏴 하면 따다당 한 사람인데 3발. 그 하고선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냥 매스컴
지금도 저거 보면 굉장히 그때 생각. 트라우마가 생기죠. 트라우마가 생겼잖아. 저는 지금 아이들이 봤다는 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공개 처형이 있으면은 어느 날 이제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을 다 이렇게 운동장에 모이게 해요. 그리고 나가지고 1학년을 제외한 소년단에 입단한 아이들, 2학년에 보통 입단을 하는데 입단한 아이들은 오후 2교시가 끝나고 운동장에 모여서 사형 구경을 간다는 거예요. 사형 구경을. 그래가지고 아이들 학교 전체가 이제 줄을 맞춰가지고 뭐 노래 부르면서 사형장에 가요. 그러면 어른들이 먼저 와 있는데 어른들이 앞에 있으면 아이들이 안 보이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제일 앞에 쭉 앉혀요. 그러면은 그 사형을 당하는 사람하고 저희와의 거리가 20m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재갈을 물리고 눈은 안 가려요. 그러면 사형수가 우리를 쳐다볼 때도 있어요. 그때 엄청난 공포감이 있어요. 이 사람의 제목은 뭐냐면요. 국가전복 의무죄예요. 그 죄가 뭐냐면요. 공장에서 구리를 한 100kg 정도 훔쳤대요. 아니 100kg가 없어가지고 국가가 전복되면 나라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나가지고 안전원들이 3명이 나와서 세 발을 따당, 첫 번째 단발로 싹 해서 3명이 따당, 따당, 따당 해서 한 사람이 9발을 맞아요. 그러면은 서 있던 그 사형수가 9발이 끝나게 되면은 머리를 바닥에 숙이고 무릎 꿇은 상태로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요. 죄인은 죽어도 나라의 머리를 숙여야 된다. 이게 공포와 충격뿐만 아니라 엄청난 교육이에요. 오감을 자극하는 그런 공포예요. 그래서 뉴스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더 관심 가지고 보게 됐는데 너무 충격적인 뉴스를 접한 거예요. 최근에 중학생밖에 안 된 어린 청소년들 30명이 공개 처형을 당했다고. 맞아. 근데 그 이유가 한국의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이게 진짜로 실제로 집행이 된 건가요? 사실 저도 그 기사 봤는데 이게 사실은 아무리 북한이라고 해도 이게 진짜일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이 나이로 보면 10대 초중반이니까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그 중학생 정도 뭐 이 정도의 나이인데 30명이나 단체로 공개 처형을 한다. 이게 사실입니까? 거의 한 학급을 몰살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진위 여부를 좀 취재를 해봤어요. 네. 그런데 조금 요 뉴스는 조심스럽게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사에는 이제 30명을 공개 처형했다 단체로 라고 나왔는데 사실 처형과 처벌은 엄밀히 다르거든요. 30명을 그것도 중학생 또래의 아이들 30명을 죽인 사건은 아직 공식적인 정보기관에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개연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30명이 공개 처벌됐을 개연성은 있는 것으로 보여요. 우리 한 민간 단체가 대형 풍선에 대북 전단을 담아서 북으로 보냈고 그 안에 한국 드라마를 담은 USB도 같이 넣어서 보낸 거예요. 이제 그거를 습득을 해서 북한에 있는 청소년들이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다가 걸렸고 그래서 더 괘씸죄가 가중이 돼서 북한에서 이렇게 30명 가까운 인원을 공개적으로 처벌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벌인 것이 아닌가라고 현재로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거는 너무 자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새끼 내가 이렇게 인질극 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이게? 아니, 정확합니다. 무언가 우리 쪽 대한민국 쪽의 남남 갈등을 노린 정치적인 메시지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야, 니들이 보낸 전단에 있는 USB 보고 우리 애들 이렇게 처벌받고 있어? 또 보낼래? 라는 남남 갈등의 요소도 담아서 약간의 어떤 협박성, 처벌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풀이됩니다. 정치적인 수사일 수 있다. 아 정말 치졸한 인간들. 치졸하죠. 처형이 됐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뭐 처형이든 처벌이든 간에 지금 그 이유가 드라마를 시청했다는 이유인 거에 주목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정말 사람을 다치게 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해친 것도 아닌데 어린 아이가 그 호기심에 USB를 꽂아봤을 수도 있고 거기서 이렇게 영상이 재생이 되니까 맞아요. 눈길을 떼지 못하고 봤을 수도 있는 건데 야, 이런 명목으로 아직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게 이게 진짜 지금 북한의 현실인가요? 얼마 전까지 거기서 살다가 제가 최근에 탈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제가 살고 있을 때 당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많았는데 물론 뭐 30명씩 되는 그런 대량 학살 수준으로 이렇게 사용을 한 적은 없었는데요. 근데 그저 최근 들어 요 코로나 기간에 더욱더 악화돼서 이 주민들을 통제하는 그런 체제가 엄해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탈북하기 얼마 전에도 있은 일인데 그러니까 그게 2023년 3월경이거든요. 그러니까 황해남도 재령군에서도 11명의 그러니까 강력 범죄자와 한국 콘텐츠를 본 애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인원수를 11명을 쐈거든요. 11명을 쐈거든요. 그때도 11명이라는 숫자가 너무 많고 그야말로 그 무슨 전쟁 나서 시신을 실어가는 그런 듯한 느낌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사형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학살 수준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 방식이요.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대개 보면 어떤 친구 하나가 분명히 단속됐을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를 통해서 너 이 프로그램을 어디서 났어? 이걸 적지거든요. 그러면 나는 뭐 내 친구인 누구에게 이걸 복사 받아서 이렇게 받습니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럼 그 친구를 또 잡아들여다가 또 적지거든요. 너 이거 어디서 났어? 그러면 어디서 쭉 하다 보면 이게 30명이 될 수도 그 이상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오면 이 애들을 놓고 볼 때 최근에 정확히 코로나 기간에는 초벌 수위를 엄청 높인 거죠. 김정은 정권 들어서 이제 반동 사상문화 배격법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유포시킨 자는 총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이 법에 따라서 가끔 이런 한두 명을 이제 본보기 사례로 내세워서 이제 총살하는 그런 사건이 있기는 했었지만 이렇게 30명 되는 그런 어린 아이들을 집단적으로 이렇게 처용을 했다. 이거는 정말 전무후무한 사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건은 이제 뭐 전원으로 이렇게 전해졌으니까 우리가 사실일까 아닐까 이런 논란이 있지만 지난 1월에는 16살짜리 뭐 우리로 말하는 중고등학생 정도 되는 애들 남조선 드라마를 봤다 이런 이유로 노동교화형 우리로 징역 12년형을 받는 장면이 영상으로 공개가 됐었잖아요. 지금 떡국과정 괴뢰문화는 학생 소년들에게까지 전파돼서 살아남은 새 세대들을 반동 사상문화의 희생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에 대한 공개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볼 때마다 너무 기가 막혀서. 영상의 장면에서 보면은 인생을 이제 망쳤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북한 매체에서. 수십 개의 괴뢰 영화와 괴뢰 TV고 20곡의 괴뢰 화면음악을 시청시켜 또한 반동 사상문화 배격법에 따라 각각 12년의 노동교화형을 본도했습니다. 12년의 노동교화형을 본도했습니다. 저희 아이들 앞에서 어른들이 앉으십니까?惩罰을 받아야 됐어. 괴뢰 문화에 유혹돼서 분별 없이 돌아치다가 끝내는 자기 앞길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이게 보면은 그 장소나 이런 영상을 보면 우리 곧 나이 또래 애들은 모여서 무슨 조그만 콘서트를 하거나 뭐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케이팝 공연을 하거나 이럴 정도의 그거고 이 드라마를 봤다는 것도 우리 같으면 뭐 설사 청소년들한테 금지된 뭐 성인물을 봤다 이래도 엄마한테 등짝 한두 대 맞고 말 일인데 이거를 뭐 5년에서 15년형 징역을 하고 심하면 무기징역 사형에 처하게 하는 법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 말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못돼 먹은 사이비 종교도 저렇게까지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건을 아마 외신에서도 굉장히 많이 봤을 거예요. 지금 보신 비디오 장면과 이거는 인터내셔널 커뮤니티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 장면이에요. 여기에서도 기사가 많이 나갔고 북한에 관심 있는 쪽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건데 특히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30명의 학생을 처벌하는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국가 테러, 아니면 반역, 아니면 트리즌 이런 간첩 혐의를 받는 처벌과 똑같이 같다는 거에 대해서 김정은을 세계에서 아주 많이 비난이 쏟아지고 있어요. 이 어린 학생들이 과연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조총도 북한처럼 한국 콘텐츠를 이렇게 금지하고 만약에 봤을 경우에 엄격한 처벌들을 합니까? 처벌은 없죠. 처벌을 일본 땅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벌은 없지만 한류 음악이나 문화 그런 것을 뭐 어떤 행사나 학교 행사나 교내에서 듣거나 접할 일은 절대로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지금도 없어요. 조선학교에서? 없어요. 최근에 제 지인이 한 2, 3년 전에 학교 문화제나 운동회에서 그래도 BTS가 일본 사회에서 이렇게 인기인데 아이들도 다 BTS 좋아하는데 딱 한두 곳만 운동회 때 좀 틀어주면 안 되겠냐고 선생님한테 제안을 했더니 원로 교사한테 정말 쌀쌀맞게 혼났답니다. 그래서 절대로 안 된다고. 아직도? 아직도 안 돼요. 그게 시대에 안 맞는 거잖아요. 제가 조선학교 다닐 때 한국 노래를 배운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한국 노래는 민주화 관련
같은 아침 이슬, 행복의 나라로 그런 거는 많이 배웠어요. 학교라는 것이 세상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 오히려 남들이 다 알고 있는 걸 못 듣게 한다는 건 학교의 원래 설립 이념에 거꾸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너무 변질됐어요. 근데 진짜 헌터 씨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공개 처형을 하거나 공개 처벌을 하려면 국가에 뭐 대역죄를 지었다든가 반역을 했다든가 이 정도에 준하는 잘못을 했을 경우인데 지금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는 거를 거의 그 정도로 위협적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네요, 거의. 사람이 육체는 통제가 가능해도 정신은 통제가 안 돼요. 이걸 어떻게 통제합니까? 그리고 사람이 정말 절망감을 느끼는 케이스가 딱 2개가 있거든요. 이게 SNS의 문제이기도 한데 상대적 박탈감이에요. 치유가 안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평생 믿었던 거 속았구나. 이게 2개가 다 북한 상황이에요, 지금요. 저 남한 드라마에선 저렇게 행복하고 내가 사랑하고 싶을 땐 다 사랑하고 저러는데 해외여행도 다니고 나는 왜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을 못하고 난 불행하고 왜 난 해외여행을 못 가는가. 그렇지. 상대적 박탈감이잖아요. 남한은 우리보다 훨씬 더 못 살고 뭐 미제의 식민지고 하고 자랐는데 막상 드라마를 보니까 또 그게 아니에요. 속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정신이거든요. 통제가 안 돼요, 이게. 사실은 탱고의 나라라고 하는 아르헨티나에서 탱고를 금지한 시기가 있어요. 독재 정권 시절인데 진짜? 탱고가 정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물어볼 수 있죠. 탱고를 금지시킨 이유가 딱 하나예요. 탱고 음악이 들리면 사람이 모이거든. 모이질 못하게 한 거예요. 어이구야. 그리고 앞서 이야기하셨습니다만 뭐 조총련에서 못 듣게 하는 아침 이슬이나 행복의 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도 금지곡이었던 시절이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건 운동권 가요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서 이 노래를 부르니까 거꾸로 이 노래를 금지했던 시기가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문화가 무섭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북한 주민들은 자기의 처지에 대한 이런 문제의식이 거의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서 이런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의식이 거의나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드라마, 영화를 보면서 자유에 대한 가치도 깨닫고 그리고 문제의식이 이제 인식의 변화가 차츰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의 꿈, 뭐 나의 행복, 나의 미래 이런 그 나라는 개념이 생겨나면서 이제 나라는 가치를 알게 되고 나라는 개념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북한에서 살기 어려워요. 그렇지.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것은 바로 수령 중심의 전체주의 국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주의와 이건 완전히 결별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 개인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대사님 따님도 그럼 혹시 이렇게 드라마를 접하면서 내가 원하는 건 뭘까, 내가 꿈꾸는 건 뭘까 이런 걸 좀 생각하게 되신 건가요? 예. 지금 보게 되면 꿈이 뭐냐 하게 되면 꿈이 너무 많아서 지금. 너무 많아서 말이에요? 오늘은 기자, 오늘은 뭐 연예인, 뭐 내일은 댄스, 뭐 드라마 볼 때마다 변해. 예, 드라마 볼 때마다 변해. 원래 그게 정상이죠. 예, 그게 정상이거든요. 바람직하죠. 근데 북한에서는 이제 아예 꿈이라는 게 없으니까. 북한에서 무슨 큰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우라늄 강산 이렇게 외국에서 막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그 우라늄 강산 참관하면서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너네들이 꿈이 뭐냐 하고 물어볼 때 이렇게 대답하라. 어떻게 대답하래요? 우라늄을 생산한다. 우라늄 강산에서 일을 한다. 우라늄을 생산한다. 우라늄 강산에서 일을 한다. 꿈이 우라늄. 왜 우라늄을 생산하는 꿈을 가지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우리나라를 굳건히 보위하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힘을 바치겠다 이런 꿈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야, 이것을 집단적으로 강의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꿈도 자기 혼자서 피울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정해주는 대로. 그러니까 북한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아버지의 대물림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간보면 자식도 간보고 아버지가 농포면 그냥 자식들도 농포예요. 어떤 탈북하신 여성분을 만났는데 한국이 너무 궁금해진 장면이 있어요. 여자가 남자를 때렸대. 드라마에서. 그거를 보고 너무 쇼크를 받았대요. 맞아요. 우리도 그랬어요. 충격이야, 충격. 썩병든 남조선 사회는 어디 여자가 남조선 뼈대기 때린다고. 그걸 보고 너무너무 궁금했대. 남조선이 궁금하다. 그리고 물 뿌리는 거 있잖아요. 맞아. 이렇게 테이블에서 있다가 던지면서, 던지면서 물 뿌려. 그래서 던지면서는 물 맞아도 되잖아요. 던지면서. 항상 보면 던지면서 물 뿌리더라고요. 야, 드라마를 잘못 보면 잘못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뭐 이걸 보고 잘못된 쇼킹해서 대한민국이 너무 궁금해졌다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가을 동화라는 드라마를 그 친구가 저한테 유나 동무 이거 남조선 드라마 한번 같이 보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소리를 질렀죠. 동무 말이야. 아버지 장군님의 딸이 돼가지고 날 오케이 보고 굿다이 남조선 괴뢰도당들이 만들어놓은 쓰레기 영상물을 같이 보자고 그래 딱 이랬어요. 와. 그러면서 다른 말 필요 없고 하나만 보래요. 하나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알아서 가져오라.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내가 동무의 썩어빠진 정신 상태를 바꿔주고 왔어. 이렇게 하고 봤어요. 그런데
성승환 오빠 보고 비판적일 순 없잖아요. 일단 첫째, 솔직히 이해는 안 됐어요 그때 당시. 그랬는데 그 성애교의 친부모가 아닌가 마는가 막 이럴 때 이렇게 끝나버린 거예요. 일부를. 그래서 제가 다음 회에 계속 또 가져라 이렇게 하니까 또 가져라 이렇게 하니까 정부 아까 하나만 본다 그러지 않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누구 딸인지는 알고 끝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정주행을 했어요. 완전. 끝날 때까지 봤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다음부터는 꿈을 꾸면 성승환 오빠가 나오고 원빈 오빠가 나오고 계속 보다 보니까 저를 경적적으로 탈북시킨 건 장동건 오빠거든요. 이후에 모든 것. 고백을 했는데 여자가 안 받아줬어요. 그랬다고 신경질 난다고 집에 가더니 정미장 같이 생긴 걸 뭐 탁 들고 인천공항에 가도 비행기 타고 미국을 가는 거예요. 허락을 안 받고 야 이거 뭐야 딴 세상에 있구나. 나는 저기에 한번 가서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지. 와. 이 탈북하잖아요. 야. 옛말에 자동차 와인과 이 그 자유는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다라고 그랬어. 지금 유나 씨는 정말 인생을 바꾼 드라마들이 지금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력 씨는 정말 내 인생을 바꿔놓은 드라마 없어요? 아니 뭐 많이 봤죠. 근데 뭐 좀 약간의 에피소드가 어떤 게 있었냐면 예전에 그때가 제가 한 19살쯤 될까? 그쯤 됐을 때일 거예요. 근데 그 인기가요를 딱 틀어서 인기가요를 보는데 거기서 그 소녀시대가 나와서 댄스하고 노래 엄청 이쁘게들 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저희 아버님이 앉아 계셨거든요. 그걸 보다 가서 그냥 마음이 좀 흥분돼가지고 근데 나도 모르게 말이 나온 거예요. 그냥 아니 저 남조선에 저렇게 이쁜 애들이 많은데 여긴 다 어디 간 거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속마음이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뒤에서 저희 아버님이 머리를 야 임마 김정은이가 다 데려갔잖아.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맞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 권력자와 그 주변 사람들이 독점한다는 걸 벌써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이거를 케이팝 문화를 되게 디펜스를 본다는 이유 중 하나가 전쟁에서도 가면은 꼭 무기로 싸우실 필요가 없어요. 인포메이션 워페어라고 정보로 싸우는 거죠. 모르는 거에 전파하고 그래서 거기 안에서 케이어스를 만들기 위하여 막 이런 것도 작전 중에 작전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게 작전이라고 보고 심하게 디펜스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활자나 오디오하고는 다르게 이 영상의 매체 시대가 되면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폭발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양들의 침묵이라는 영화 보면 거기 이런 FBI 교관들끼리 그 훈련생들끼리 대화를 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욕망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그것을 봄으로써 시작된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맞네. 소프트 파워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한국이 굉장히 강해요. 심지어는 그 중국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저 조그만 나라에서 전 세계 막 백인들을 막 흥분시키고 맞아, 이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올림픽에서 펜싱 금메달 딴 오상욱 선수. 너무 잘생겼잖아. 브라질에서 이제 누가 올렸는데 뭐라고 올렸냐면은 신이시여 어쩌다가 잘생긴 남자들은 다 나만에만 몰아놓고 있습니다. 아이돌 보다가 펜싱 선수까지. 이 사람들은 뭐 드라마 보고 뭐 이것만 보다 보니까 한국 남자들은 다 잘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이게 그 영상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사실이 있고 또 다른 한편 판타지가 있거든요. 이게 들어가는데 사실은 날조를 하면 되거든요. 논리는 궤변을 펴면 돼. 왜곡하면 되죠. 근데 이걸 딱 처음부터 딱 들어가지고 이 감정을 딱 장악해버리면 이건 수를 쓸 수가 없는 표현할 겁니다. 수가 그러니까 없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이제 안 거죠.